고급 한정식 집 앞이었습니다. 청담동 골목에 줄지어 선 검은 세단들 사이로 낡은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명이 내렸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에 오래된 구두, 머리는 희끗했고 걸음은 느렸습니다. 식당 입구 쪽에서 지켜보던 지배인의 표정이 그 순간 굳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은 제가 직접 모십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식탁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이 시작됐는지, 이 이야기가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대 중반 서아는 서울에 혼자였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올라온 지 3년이 지났고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시작해 원룸으로 옮긴 것이 그나마 달라진 전부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주말마다 가족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을 싸줬다거나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았다거나 서아는 그런 대화에서 조금 빗겨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아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서아를 키운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윤재하였습니다. 재하는 충북 음성에 살았습니다. 서아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라디오를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사람. 말이 많지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는 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힘든 날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서아가 강현우를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였습니다. 봄 저녁 삼청동 카페였습니다. 현우는 늦지 않게 도착했고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물을 따라줬습니다. 의사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 성형외과의 원장이었지만 그날 처음 만난 현우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으며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만났습니다. 큰 식당보다는 골목 안쪽 작은 밥집을 좋아했고 영화보다는 산책을 더 자주 했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서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이요. 농산물 유통 일을 하세요. 시골에서 작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게 좋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서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걱정이 올라왔습니다. 현우네는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직 대학병원 외과 과장, 어머니는 강남에서 학원 체인을 운영했습니다. 서아는 음성 출신이었고 할아버지는 지방에서 농산물 일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주말에 음성에 내려갔습니다. 재하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결혼 생각하는 사람 생겼어요. 재하가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그래. 집안이 좀 달라요. 서울이고 부모님이 다 계세요. 재하는 잠시 하늘을 봤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소개할 때 그냥 농산물 유통하신다고만 할게요. 재하가 웃었습니다. 그래, 사실이잖아. 서아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하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창피 안 주게.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청담동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현우 어머니 박혜란이 직접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서아는 전날 밤 음성에 내려갔습니다. 할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하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남색 정장을 꺼내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은 넘어 보이는 옷이었지만 손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할아버지, 새 옷 사실까요? 재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걸로 충분해. 서아는 서랍 안에 손목시계가 몇 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차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시계는요? 재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 찰 거야. 왜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필요 없어. 서아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박하게 가시면 무시당할 수 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재하는 흰 셔츠와 짙은 넥타이를 꺼내 가지런히 의자에 걸쳐두고 방불을 껐습니다. 서아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 사람 옆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서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음성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재하의 걸음은 느릿하고 느긋했습니다. 정장은 수수했지만 자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지 못했습니다. 강남에서 학원 체인을 운영하는 사람의 눈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안 떨리세요? 재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 떨어? 오늘 상견례잖아요. 재하가 서아를 봤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 건 변하지 않아. 누가 뭐래도.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빗방울이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입구였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서아와 재하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안쪽 식당 앞에는 이미 검은 세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차체, 번호판까지 깔끔했습니다. 재하는 그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는 집에 두고 정장을 입고 나왔지만 구두는 여전히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구두가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총지배인 김지훈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평범한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재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직원에게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내가 직접 모신다. 그리고 앞으로 나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아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지배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조심스럽고 각별하게 정중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재하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VIP룸이었습니다. 현우 어머니 박혜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주빛 한복에 금색 브로치를 달고 있었습니다. 현우 아버지 차동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아를 보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두 집안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박혜란이 먼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미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이미 재하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정장의 브랜드, 구두 상태, 손목의 빈 공간까지
빠르고 정확하게요. 그것도 미소를 유지한 채로요. 차가 나왔습니다. 박혜란이 직접 따랐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일 하세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재아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농산물 쪽 작은 일을 합니다. 아, 농산물이요. 박혜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농산물 유통도 대형마트들이 다 잡고 있어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재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박혜란의 눈이 잠시 서아에게 향했다가 다시 재아에게 돌아왔습니다. 입꼬리는 여전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결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소가 서아는 어쩐지 몹시 불편했습니다. 떨리는 것은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요리가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아는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박혜란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분위기를 살피며 가끔 말을 붙였지만 어색한 침묵이 자꾸 끼어들었습니다. 재아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담담함이 서아는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할지 서아는 차마 상상하기 싫었습니다. 식사 중간쯤이었습니다. 박혜란이 냅킨을 가지런히 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재아가 대답했습니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박혜란이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버스로요. 요즘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차동열이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현우는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박혜란이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우 씨 아버지 친구분들이 대부분 의료계나 법조계 분들이라 모임 자리가 좀 많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배우자 집안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솔직히 충북에서 농산물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라 이해해 주세요. 서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혜란이 계속했습니다. 서아 씨는 참 반듯하게 자랐네요. 그 한마디 뒤로 짧은 침묵이 따라왔습니다. 다만 부모님 없이 자란 환경이다 보니 결혼 생활 기준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테이블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서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아도 봤습니다. 재아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빛도 표정도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박혜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술만요. 물론이죠. 그건 알아요. 하지만 그 말은 이미 공기 속으로 퍼진 뒤였습니다. 결혼은 결국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서요. 완전한 정적이었습니다. 재아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낮고 작은 소리였습니다.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혜란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동열은 차를 마셨습니다. 현우는 테이블 위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서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혜란이 우아하게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식사도 끝나가니 명함이라도 주고받을까요? 차동열이 먼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듯하게 놓았습니다. 재아가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흰색 명함을 꺼냈습니다. 별다른 장식이 없는 단순한 명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박혜란의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 제가 잠깐 볼게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 냅킨을 들어 그 아래로 명함을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모두가 봤습니다. 그 명함이 냅킨 아래로 사라지는 걸요. 박혜란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술만요. 소박한 명함이네요. 칭찬 같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아의 몸이 굳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명함이 냅킨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눈앞에서 지켜봤습니다.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작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혜란이 아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유지한 채로요. 현우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 남자는 그 앞에서 계속 아무 말도 못할 거라는 걸요. 평생요. 재아가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서아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재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잠시 뒤였습니다. 이제 가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아주 조용하게요.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혜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벌써요. 재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냅킨 아래 깔린 명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짚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총지배인 김지훈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 사람 앞장서서 출구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긴 복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식당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냅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재아가 먼저 걸어 나갔습니다. 서아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를 지나 입구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총지배인 김지훈이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아주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서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그 말이 할아버지를 향한 거였습니다. 총지배인 김지훈은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고 익숙한 자세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이 아닌 자세였습니다. 재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담하게 늘 하던 것처럼요. 알겠어. 식당 입구 앞으로 검은 차량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서아는 저 차가 누구를 태우러 온 건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잠깐 뒤에야 알았습니다. 저 차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서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운전기사가 내려서 문을 두 손으로 잡고 섰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재아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긋했습니다. 오래된 구두였습니다. 낡은 정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이 아까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옷인데 달랐습니다. 서아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걸요. 서아가 아는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새벽에 마당을 쓸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버스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서아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재아가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타라. 서아는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왜 말을 안 하셨어요? 지금껏요. 재아가 잠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어. 서아는 그 말의 뜻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식당 입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재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아는 무릎 위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윤재아. 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눌러도 되는 건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대한식품그룹 창업주 윤재아 회장. 서아는 화면을 봤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아는 손가락으로 기사를 눌렀습니다. 1970년대 충북 음성에서 소규모 농산물 유통으로 시작해 국내 최대 식품 유통 그룹을 일군 인물. 현재 자산 규모 45조 원. 국내 재계 서열 15번째. 창업 50주년을 앞두고 있는 현직 회장. 서아는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기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뷰도 있었고 수상 기록도 있었고 그룹 성장 그래프도 있었습니다. 서아가 전혀 몰랐던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작게 불렀습니다. 재아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재아가 돌아봤습니다. 뭐가? 서아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재아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이었습니다. 서아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이 흘러갔습니다. 아까 식당 안의 장면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냅킨 아래로 사라지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농산물 유통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명함에는 대체 뭐라고 쓰여 있었을까요? 서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재아가 왜 시계를 차지 않았는지, 왜 새 옷을 사지 않았는지, 왜 버스를 탔는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몰라봐도 그건 변하지 않는 것이었으니까요. 차가 서울을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재아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불빛이 흘렀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현우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서아는 그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알았습니다. 이 사람과는 안 된다는 걸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현우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아는 오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받아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현우가 한마디 했다면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한 사람이 문자로 보낸 두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며칠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서아는 박혜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박혜란의 목소리는 그날과 전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실례를 했던 것 같아서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혜란이 계속했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미처 몰랐어요. 서아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알려줬구나 싶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혜란이 사과한 이유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서인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서아는 할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마당에 재아가 있었습니다. 낡은 장갑을 끼고 화단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아버지였습니다. 서아가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데려가셨어요? 그날, 재아가 흙을 건드리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가자고 했잖아. 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거기서요. 재아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재아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갑 낀 손으로 서아의 머리를 한번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아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마당에 봄 햇살이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재아는 다시 화단을 손질했습니다. 서아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옷이나 차나 명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조용한 마당에서 그걸 처음으로 알았습니다.